진짜 전략 오늘의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데 이견이 거의 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없죠? 전망들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양상이거든요. 네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밤에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쉬운 게 아니고 예정된 것 아닙니까? 예정된 수순대로 역시 가입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플러스 같아요. 그럼 그건 이제 뭐 니일은 니일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 장세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은 지금 종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찍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이번 주는 종가상 사상 최고가를 코스피가 기록한 겁니다. 여기 코스피 월봉을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지난 89년하고 1989년 1000포인트 도달, 2007년 10월 2000포인트 도달,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제 2021년 2월 3000포인트 도달이죠. 네.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그 다음 달 바로 무너졌는데 일단 반토막 나버렸죠. 대부분 다. 근데 이번에는 2월, 3월, 4월 보시면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맞아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간밤에 불거진 얘기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백신 관련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백신 관련 얘기가 되겠는데 어저께 그 간밤에 미국 시장 빠진 것도 그렇고 또 어저께 우리 아시아 시장 보면 일본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일본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죠. 또 아마 긴급 사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은. 예,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WHO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상태가 지금 여전히 심각하다. 왜 그런가?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심각한 이유는 한쪽에 백신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백신을 글로벌 전체적으로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그 접종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62%로 가장 높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이 영국이에요. 48%.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접종률을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3%거든요. 아쉽죠. 일본은 더 낮아요. 한 1, 2% 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재밌는 게 칠레가 3위거든요. 여기 안 보이시면은 미국 위에 있어요. 칠레가. 네. 칠레가 이 정도로 3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글로벌 3위인데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뭔 소리야?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그 백신 맞고 있는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네. 시노팩입니까? 이름 기가 안 나는데 중국산이거든요. 맞아요.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맞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안정되게 지금 맞고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얀센이 또 간밤에 미국에서 지금 생산 중단 명령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있잖아요. 해서 글로벌 공급 백신 공급망이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얀센 얘기도 있고 또 확산되는 것도 여행주도 빠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 미국 보시면은 빠르게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마스크도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도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번에 여행 공고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목표를 보면 한 7월 정도면 미국은 이제 집단 면역 상태로 들어갈 것 같다. 딱 얼마 전에 이제 16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미국은 완전히 지금 다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려 지금 한 6억 회를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비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미국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 EU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전은 했지만은 지금 계산상으로 놓고 봤을 때 EU도 한 7월 정도면은 최소한 성인 한 70%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냐면 결국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거의 한 여름 정도가 지나가면은 네. 집단 면역 상태에 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아시아 쪽이 굉장히 지금 더딥니다. 힘들고. 네. 근데 이게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좋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남아돌게 되면 지금 좀 미국은 남아도는 것 같아요. 맞을 사람들은 대충 맞았는데 맞으라 해도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비해서는 백신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딴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5월에 보면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네. 아마 거기에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가져올 수 없겠느냐. 그럼요. 네. 지금 뭐 수합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아마 아시아 쪽도 좀 빨라질 것 같고 일본도 지금 화이자 쪽에 백신을 좀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뭐 가시는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간밤에도 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백신 쪽은 계속 풀려나갈 것이다.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관련주들은 이제 백신 관련,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피해주 같은 경우는 롱텀하게 길게 좋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2주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우려도 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니들도 앞으로 공매도 많이 쳐라. 대주시장을 키워준답니다. 네. 예, 나왔죠, 제도가. 그래서 그걸 이제 5월 3일 공매도가 풀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얼마든지 대주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권사들이 지금 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정권사에서 신용융자를 통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게 신용융자하고 대주가 자기 자본을 못 넘기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늘려주냐면 대주를 많이 하면 신용융자를 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를 많이 개인들에게 해주면 주식을 네. 많이 빌려주면 신용융자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꾸로 얘기하면 정권사들은 돈 빌려줘서 신용융자로 이자 수익 벌고요. 그렇죠. 또 주식 빌려줘서 수수료 얻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정권사 수익 구조는 상당히 네. 좋아질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에게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좀 바뀌는 게 있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공매도 수익 구조라는 그림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열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수익 구조가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무한대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죠. 지금 뭐 8만 원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10만 원 갈지 20만 원 갈지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무한대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숏 같은 경우 숏을 치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못 들어버리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숏친 사람들은 손실이 무한대예요. 네, 맞아요. 이건 감당이 안 돼.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숏을 쳤는데 공매도를 쳤는데 점상 붙어버리면은 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박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개인 투자자에게 이걸 많이 안 열어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열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그 구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요. 네. 그리고 공매도가 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내가 신규로 매수해야 될 종목 중에서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뭐 붕괴돼 가지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에 보면 공매도가 있었던 세월에 많이 살았지 지금 잠깐 멈춰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공매도가 멈췄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해제될 때 상황 지수를 비교해 보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해야 될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경계해야 되냐면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특히 정권사 리포트보다도 더 치고 나간 종목들이 꽤 됩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정권사 리포트가 못 따라갈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공매도 공격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롱 세력 기준을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고 싶지 않습니까? 빠질수록 아래로 사는데 숏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때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계속 대차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네. 두 번째는 약점이 있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약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집중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공매도 공격받으면은 그냥 안 하죠. 뭐 루머도 터지고 뭐 또 리포트도 반토막 리포트 나오고. 그렇죠. 요 부분은 지금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너무 급등한 종목이 아닌지 아니면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요 점을 체크하고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좀 안정적으로 되면은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또 대차장고가 뭐 증가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공매도가 또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서 자신의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또 4월 말입니다. 5월을 네.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소식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종목 간의 순환매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대응 자체는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응이 쉽지 않은데 좀 롱텀하게 보는 게 좋아요. 예, 시장 자체가 좀 센 장이기 때문에 해서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기다려서 못 먹는 거지. 우리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야, 저 종목 내가 그때 샀었는데. 맞아요. 아우, 그냥 놔뒀으면 대박 났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 안 가서 답답한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왜 팔았지? 분명히 나오거든요. 결국은 장이 되는 장에서는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4월장, 5월장 넘어가면서 또 어떤 섹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가 약간만 뭐 핑계거리만 있으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거리를 좀 찾아보자면 하나가 이겁니다. MSCI 리밸런싱이 지금 5월에 또 진행이 됩니다. 네.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그다음에 종목들이 다 바뀌는데 그 효과를 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5월 반기 리뷰에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요. 또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보통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종목이 편입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그 종목을 무조건 사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트래킹 에러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한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 요거 보시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리밸런싱 날짜가 언제냐면 요 날이 이제 그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이 되겠는데 발표는 5월 12일 나게 돼요. 우리 시간으로. 근데 27일 리밸런싱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이 행사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그 한 달 전부터 그 관련주들 주가가 올랐었다는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한 30일 전부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가져가면 수익이 평균적으로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편입될 종목이 무엇가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HMM, 그 다음에 하이브, 이거 빅히트죠. 하이브, 네. SKC, 녹십자 정도가 지금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데 요 중에서도 그러면 뭐 HMM과 하이브, SKC, 녹십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종목들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특히 이제 요 중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더 좋겠죠. 자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거래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은 거래 대금이 적은 SKC 같은 경우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 MSCI 리밸런싱 효과를 톡톡하게 보는 것은 신규 상장주가 보통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게 특히 더 많이 받는데 요 종목 중에서 신규 상장주 누가 있습니까? 하이브죠. 하이브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SKC 정도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가 요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매도 시점은 언제냐면 실제로 편입되는 날 5월 27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5월 말까지는 요 종목들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는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얘기 중에서 액티브 ETF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액티브 ETF. 네. 네.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펀드를 상장을 시켜놔서 네.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장지수 펀드 같은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덱스 펀드예요. 맞아요. 그냥 지수 추종하거나. 그렇죠. 네. 뭐 원유 가격을 추종한다든지 네. 아니면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인덱스인데 요게 미국에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박을 캐시우드. 쳤잖아요. 네. 예. 성장주 투자를 해서 이게 ETF가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 그 펀드가 우리도 지금 곧 상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몇 개 지금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지금 상장 예정 주식형 액티브 ETF를 보면은 대신에 요 추종하는 그 종목들이 중요한데 대부분 다 성장 관련이에요. 삼성 쪽을 보시면은 미래차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미래세 같은 경우는 퓨처 모빌리티, 글로벌 비빅. 그다음에 네. 한국주화신탁 같은 경우 친환경 자동차, ESG,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미래차, 퓨처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똑같은 얘기죠. 이름은 다 다른데 예.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공통된 것이고 미래차와 그다음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인데 요걸 섹터를 좀 분해해서 보면 결국 그렇습니다. 바이오하고 배터리하고 2차 전지죠.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래차를 보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다가 우주항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왜 얘들이 ETF를, 액티브 ETF를 이쪽을 짰느냐. 액티브 ETF는 인덱스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맞춰 넣습니다. 이게 사실은 ETF가 인덱스 느낌인데 요건 액티브 펀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그 가장 최근에 핫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ETF가 설정된다는 얘기는 그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관련적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가 어디구나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여기 나와 있는 요 테마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MSCI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액티브 ETF 관련 얘기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4월, 5월 앞으로 어디 쪽에 투자할 것인가가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루하죠. 맞아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뭐 지수가 저도 지금 3,000에 머물러 3,200에 있지만은 향후에 뭐 3,500이든 600이든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정도는 가야 됩니다. 가야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 딴 종목은 얼마나 갈까? 그거 싸움입니다, 결국.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원이 가입해서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셉의 종목들, MSCI 관련 종목, 그리고 말씀 액티브 ETF 관련 종목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가 거기 포함이 되고, 에코프로 BM 포함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이건 청정 에너지 관련이죠.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죠. 2차 전지주 중에서 제가 대주전자재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에코프로 BM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관련주예요. 대주전자 재료는 LG 화학 관련주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도 또 간밤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뭐 포드나 이런 그 자동차 회사와 지금 뭐 조인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똑같습니다. LG 화학도 GM하고 지금 키운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LG 화학 쪽에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미 뭐 포르쉐 타이칸 쪽에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건 응급 보조제라서 지금 현재 관련 그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싸움을 하고 있는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멀리 가는 게 최고예요. 불 안 나고 안정성이 중요하고 불 안 나면은 그다음에 멀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지금은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전구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걸 늘릴 수 있는 게 응급보조제, 대주전자 재료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관련 소재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하이브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지금부터 해서 한 5월 발표될 때까지 그때 네. 실제로 편입될 때까지 5월 27일 정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긍정적인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청정 에너지 관련주라서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을 앞두고 강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예, 뭐 한 3주째 똑같은 전략입니다. 네. 긍정적 시황관 유지하시고 그리고 실적 전망 좋은 종목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하나 추가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등주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 2주 앞에 있으니까 그 말씀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